네. 자, 6월이 되면 그 이후에는 집값이 떨어질까요? 자, 정부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정부에서는 올해 6월까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많이 내놔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기재부는 이게 이제 1월 18일 기사인데요. 6월이 다가올수록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늘 것이다. 그리고 6월부터 양도세, 종부세가 대폭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또 투기로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으면서 자, 자꾸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실제 그럴까요? 자, 그게 굉장히 의문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부가 6월이 되면 6월 이후에는 시장이 안정화된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양도세입니다. 그죠? 양도세가 우리 아시다시피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고요. 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6월 1일 이후에 자, 양도세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 입주권이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 기존에는 자, 40%에서 1년 미만은 40%의 양도세였습니다. 세율이 양도세였고 1년이 지나면 그 이후에는 6에서 45% 기본 세율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6월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바뀌느냐? 주택 같은 경우에 1년 이내에는 70%입니다. 대단하죠? 40%에서 30%가 더 늘어가지고 70%를 내야 되고요. 2년 미만 보유하고 팔 경우에는 60%를 내야 됩니다. 여기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이 안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77%, 66%가 되는 겁니다. 내가 1억을 벌었더라도 갖고 오는 금액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것이죠. 자, 거기다가 2년이 지나면 이제 그때서야 기본 세율이 되는 것이고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기존에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분양권은 언제 팔든지 할 것 없이 50%의 양도세만 내면 됐었는데 지금은 1년 이내에는 70%고요. 그 이후에는 60%. 얼마나 갖고 있든 상관없이 60%의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을 갖고 계시는 분도 크게 실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물량이 쏟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나 뭐 이런 부분들도 상세한 사항이 있지만 좀 넘어가고요. 시간 관계상.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종부세죠. 종부세도 굉장히 늘어납니다. 자, 현재 2주택 이하의 경우에는 자, 지금 보시면 0.6에서 3.0인데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이나 아니면 또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총 세 채가 된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더라도 세 채가 된다 그러면 1.2%에서 6%로 거의 2배가 뛰어버립니다. 지금 공시지가 현실화율이나 아니면 또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하잖아요. 이걸 할 때 그 비율도 세율도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여기다가 세율까지 그러니까 과표에 곱하는 세율까지도 이렇게 2배로 인상을 시켜버리니까 진짜로 그야말로 가지고 계신 분들 종부세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또 친절하게 정부에서는 또 기사를 내가지고 세금이 얼마나 늘어난지 거기에 대한 안내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증가. 만약에 내가 6월 전에 팔게 되면 자,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냐 하면 자, 보세요. 자, 531만 원을 칠게요. 2주택자 같은 경우에 531만 원이고 3주택자 경우에는 641만 원이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양도를 하게 되면 110만 원씩 더 증가를 한다는 것이죠. 10%씩 더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1억이라 그러면 1억의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만약에 내가 20억 원을 두 채를 보유해가지고 지금 현재 4,700만 원 낸다 그러면 다음에 내년에는 1억을 내야 된다. 그래서 증감액이 거의 5,800만 원이 된다. 그러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내까지 자세하게 해주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주택에 대한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가 이만큼 커지기 때문에 빨리 팔아야겠다. 그래서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과연 진짜 매물이 많이 늘어나고 거래량이 늘고 또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될까요? 자, 근데 여기에는 또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들어서 우리 역사는 반추해서 봐야 되는 거죠.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기사가 지금 보시면 2006년 11월 달에 나는 기사인데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5년 전입니다. 그때 알고 계실 겁니다. 참여정부일 텐데요. 이때 바로 2003년도 12구 대책이었죠. 12구 대책에서 정부세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5년도에 831 부동산 대책. 이때 당시에 이제 막 양도세 2주택자에 대해서 중과를 때리고 막 그랬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그때 당시에 기사입니다. 정부는 오는 2009년 이후로 예정된 신도시 분양을 최대 1년까지 앞당긴다. 라고 하지만 이들 아파트에 실제 입주하기까지는 2년에서 3년이 더 필요하다.
거의 뭐 지금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신도시 들어온다 그러는데 시간이 걸리죠. 지금 당장 공급이 쏟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정부가 만든 그물망 같은 갭 규제가 서로 상충하면서 결국에는 매물 부족 현상을 일으키더라. 매물 부족 현상을 일으키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결국에는 갭 규제가 세율에 대한 세금에 대한 갭 규제가 서로 상충하면서 매물 부족 현상을 일으킨다. 자, 급증하는 세금에 집주인들은 팔면 손해, 팔면 손해라는 인식이 강해서 오히려 매물을 거두는 상황입니다. 지금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재건축 아파트가 수억 원 이상 급등하는 데는 고질적인 매물 부족이 큰 몫을 하고 있다. 당연히 매물이 없는데 매물이 없으니까 하나의 거래가 형성이 돼버리면 그게 신고가죠, 대부분. 신고가가 형성되면 나머지 아파트들도 전부 다 그 신고가에 맞춰가지고 호가는 더 올려버리겠죠.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 소유의 억제를 위한 종부세 신설 등은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뭐냐? 집주인들이 늘어나는 세금만큼 임대료를 올리거나 조세 증가라 그러죠.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늘었다. 결국 종부세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셈이 됐다. 늘어나는 종부세만큼 그게 세입자의 임대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제학에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대부분 경제를 아시는 분들은, 경제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전문가들은 거래 숨통이 트여져야 한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 상황하고 똑같죠? 예?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만큼 앞으로 매물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난 그 주택 매매 거래 가격 지수의 그래프인데요. 이때 보시면 이게 12구 대책 때 이때 종부세가 나오고 3주택자 중과세가 나왔습니다. 그때 잠시 주춤했죠. 한 1년 3개월 정도 주춤했습니다. 근데 또 급등하게 되죠. 급등하게 되니까 2005년 8월 3일 831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여기에서 이제 2주택자까지 중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약간의 조정이 있을 뿐 급등하게 됩니다. 그 뒤로는 당연히 급등하게 됩니다. 매물이 부족해지고 증여가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아파트의 현재입니다. 현재 아파트의 매매나 증여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도세를 많이 내느니 차라리 그냥 증여를 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물이 시장에 나오질 않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자, 그래서 올해 6월 이후에는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새우깡 가격만 봐도 아는데, 자, 71년도에 50원 했던 새우깡이 지금 현재 1,300원입니다. 얼마나 늘었죠? 자, 26배가 상승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26배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전혀 하등 이상할 게 없다. 그리고 특히나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새우깡 같은 거는 많이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파트는 많이 만들어낼 수가 없다, 단기간에. 그래서 당연히 26배보다는 더 오르는 게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현금을 1,000만 원을 갖고 있으면 20년 뒤에는 자, 물가 상승률 그냥 3%라고 치더라도 자, 반 토막이 나버립니다. 554만 원이 남네요.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통화량이 많이 풀리고 있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바보가 되는 길입니다. 이때는 누구나 원하는 그러한 실물자산 가격이 오를 만한 그러한 곳에 가서 먼저 투자를 해서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은 크게 안정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만약에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계신다면 당연히 주택을 한 채 취득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내가 현재 1주택자라 그러면 심각하게 한번 세금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 주택을 한 채라도 더 취득하는 게 롱 포지션을 가지는 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그러한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